거래량은 주가의 타당성을 인증해준다. 특정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 많을수록 거래량은 그 주가를 확인시켜준다. 거래량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시장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믿을 만한 지표다.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시장은 오래 존재할 수 없다. 거래량은 정보의 허실을 알려준다. 거래량은 주가의 유효성을 인증하지만 주가를 형성하는 데도 한몫한다. 새로운 정보가 사람들에게 유포되면 거래량은 그 정보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준다. 정보가 퍼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는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새로운 정보의 중요도를 입증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뉴스나 정보가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정보가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거래량은 확신의 진면모를 드러낸다. 거래량은 종종 시장이 그 주식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진면모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저명한 트레이더가 특정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소문을 들은 당신은 동일한 주식을 1000주 매수한다. 그런데 이후 당신은 그 정명한 트레이더가 100주만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그 주식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크게 바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엄청난 자본력을 지닌 트레이더가 그 주식을 100만주 매입하기를 기대한다. 그가 확신에 차서 행동했다면 말이다. 거래량은 관심과 열의를 표현한다. 거래량은 시장의 연료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주식의 가치를 움직이는 연료다. 우주선이 우주 공간으로 발사될 때 대부분의 연료는 궤도에 오르는 과정에 소비된다. 우주선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 위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의 절반 이상이 소모되는 것이다. 일단 궤도에 오르면 나머지 미션을 수행하는 데는 남아있는 연료 중 아주 조금만 필요하다. 거래량과 주식의 관계는 연료와 우주선의 관계와 같다. 거래량은 가속을 붙인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거래량이 실제 주가의 움직임에 선행한다고 믿었다. 간단히 말해 다우는 큰 폭의 주가 움직임에 선행해 거래량이 상당량 증가한다고 믿었다. 100여 년 이전의 이 단순한 선언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 거래량은 힘이다. 거래량은 투자 정보에서 결정적인 부분인데도 대다수의 투자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재무 분석가들은 거래량을 고려조차 하지 않으며 기술적 분석가들은 거래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 이 장에선 거래량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1. 거래량은 주가 변화가 실제화되기에 앞서 이를 짐작하게 해준다. 2. 거래량은 기술적 분석가가 주가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도와준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거래량은 주가 변화를 암시함으로써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거래량이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는 경우 설득력이 커진다. 이런 경우 거래량은 주가보다 훨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거래량을 측정할 때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유달리 거래가 많은 주식의 가격은 대폭 상승한다. 이들이 살펴본 결과 3년 동안 비교적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들이 거래량이 보통이거나 낮았던 종목들에 비해 수익이 높았다. 거래량이 많으면 수익 프리미엄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연구한 결과 이런 프리미엄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거래량 프리미엄은 거의 모든 선진국 시장과 수많은 신흥시장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거래량은 주가를 해석한다. 거래량은 주가 통계가 만들어 낼 수 없는 정보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연구진은 거래량과 주가가 어떤 정보를 주는지와 함께 거래량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덧붙여 이들은 시장 통계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는 트레이더들이 그렇지 않은 트레이더들보다 실적이 좋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은 에이전트 교육과정에 응당 들어가야 할 요소이다. 주가는 그 자체로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방대한 부분을 담당한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 책 역시 투자 분석의 필수 요소로 거래량이 응당받아야 할 만큼 중요도를 부여할 것이다. 하지만 주가를 논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래량 없이는 주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듯이 주가 없이도 거래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주가와 거래량은 어느 한쪽만 시장에 대한 막역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 이 둘을 함께 살펴보면 어느 한쪽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거래량은 시장의 역학이 이루어낸 하나의 합작품이다. 거래량에서 주가를 분리하거나
또는 주가에서 거래량을 분리하는 어떠한 모델도 불완전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거래량 분석 힘을 이용하라. 거래량 분석은 주가 추세와 이에 상응하는 거래량 정보의 관계를 드러낸다. 주가만으로는 비밀스러운 신호들과 그 신호들의 정확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거래량 데이터는 이런 환경에서 무척 유용하다. 따라서 주가와 거래량을 함께 분석하면 주가 마이너스 거래량의 관계가 주가를 지지하는지 않으면 주가를 반박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지지와 저항. 주가 거래량 분석에서는 거래량을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생각한다. 동력은 지지와 저항에 반하는 힘으로 정의된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런 정의에 꽤 익숙하다.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란 매수자들이 버티고 있는 주가다. 주가가 지지 영역까지 하락하면 매수자들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믿고 시장에 들어온다. 이들은 매수 행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가를 지지해서 주가를 다시 밀어올린다. 주요 저점들을 찾으면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던 지지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저항은 매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주가가 저항 영역까지 상승하면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믿고 매도자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들의 매도 행위로 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상승의 저항에 주가를 다시 끌어내린다. 이런 맥락에서 거래량은 지지 영역을 이탈하거나 저항 영역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다. 운동 상태의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 운동한다. 뉴턴 제1운동 법칙에 따르면 일정한 운동 상태에 있는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즉 어떤 물체를 그냥 두면 그 물체는 그 상태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을 뿐이다. 주식의 거래량엔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 정보는 앞날을 내다보는데 그다지 쓸모가 없다. 그러나 거래량이 없는 주가는 무의미하고 주가 변화는 거래량 없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없는 주가는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주식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200% 늘어나면서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다음날 이 주식의 거래량은 300% 가격은 5% 상승했다. 3일째 거래량은 400% 주가는 2% 상승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강세장이라는 신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거래량은 늘어나는 반면 주가의 변화는 힘이 떨어지고 있다. 노력은 더 드는데 결과는 더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뉴턴의 용어를 쓰면 힘 거래량은 더 커지는데 가속도 주가 변화는 줄어들고 있어 질량 주가가 지나치게 팽창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은 주가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진맥진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앞서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찰스 다운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믿었다. 거래량은 호스의 물과 같다. 물의 압력이 클수록 물살은 거세진다. 거래량 분석의 운동법칙 적용하기. 뉴턴의 제1운동 법칙을 살펴보면서 주가 변화는 거래량 없이 일어날 수 없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또한 외부의 힘이 주가의 움직임을 촉발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거래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했다. 뉴턴의 제3운동 법칙을 살펴보면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주가 변화라는 반작용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도 설명했다. 와이코프는 이러한 법칙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결과가 있으려면 먼저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원인의 힘은 결과와 비례한다.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또는 비대칭은 주가의 움직임을 야기하는 외부의 힘이다. 거래량 변화가 클수록 이러한 불균형의 힘은 더 크게 작용한다.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치솟는 시기의 시장은 급격한 주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내재적 공식에 의해 가치를 판단할 때 투자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정과 추측에 몰래 스며들어온 주관적인 요소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추정에 의해 사실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단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이 사실들에 근거한다고 믿어버린다.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언론의 일이며 시장에 관련된 대부분의 뉴스는 시장이 기대하던 바에 활용점정을 찍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에 관한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갭은 갭의 방향과 반대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인사이드 데이. 또 다른 형태의 강조는 전일바의 거래 범위를 비교해 측정하는 것이다. 전일바의 전체 거래 범위가 현재바의 거래 범위를 완전히 감싸 안으면 이를 인사이드 데이라고 부른다. 인사이드 데이의 저가는 전일과 같거나 높고 고가는 전일바 고가가 같거나 낮다. 이는 주가바가 전일바의 저항이나
전일바의 지지를 모두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사이드 데이는 주식이 현재 쉬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형적으로 인사이드 데이에는 거래량이 낮은데 이는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하며 지배적인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드물게 인사이드 바가 높은 거래량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추세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해 지배적인 추세가 멈추거나 반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웃사이드 데이 장악형. 현재 바가 전일 바보다 낮거나 높은 위치에서 전일 바의 거래량을 완전히 넘어설 때를 아웃사이드 바라고 부른다. 주식이 오랜 기간 반대 방향에서 거래될 때 이런 현상은 특히 중요하다. 아웃사이드 바는 전일 바보다 높거나 낮게 그려진다. 아웃사이드 바는 수요 또는 공급이 전일의 수요 또는 공급을 초과했다는 뜻이다.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 상승한 아웃사이드 데이는 수요가 증가했음을 표시한다. 저점이 더 하락한 아웃사이드 데이는 공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많은 거래량은 이런 추세가 붕괴될지 지속될지 암시한다.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는 아웃사이드 바는 반전의 수명이 짧을 것임을 보여준다. 추세는 말과 같다 달리고 있는 방향으로 타는 것이 훨씬 쉽다. 거래량 분석의 큰 목적은 돈이 흐르는 곳을 식별하는 곳이다. 돈이 흘러가는 곳을 먼저 알아낸 사람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하나의 투자처에서 다른 투자처들로 돈을 옮긴 결과 주가가 변한다. 시장은 한쪽만 존재한다. 매수도 매도도 아니고 오른쪽이다. 관찰된 추세는 증거들이 반전에 유리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 지속되기를 멈춘다. 추세는 늘 움직임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추세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주가 4단계. 1단계 강력한 수요. 주가 상승 기간에 거래량이 상승하면 강세 신호다. 2단계 약한 수요. 주가 상승 기간에 거래량이 하락하면 약세 신호다. 3단계 강력한 공급. 주가 하락 기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약세 신호다. 4단계 약한 공급. 주가 하락 기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 강세 신호다. 개미들은 탐욕 때문에 그리고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수한다. 개미들은 자본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도한다. 큰 손은 더 좋은 기회에 재투자하기 위해 매도한다. 대체로 옵션 만기일이나 이날 며칠 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특히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변동성이 클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 주가 하나만 살펴보면 주가 돌파 방향은 주가 밀집 지역 내 머무르는 동안 사실상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박스권. 그러나 거래량 지표들은 돌파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돌파가 발생하면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많아야 하는데 거래 범위의 1일 거래량 평균보다 최소 150%는 되어야 한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돌파의 유효성은 높아진다. P146. 이등변 삼각형 삼각 수렴을 할 경우 수렴하다가 거래량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최근 저점 수준에서 적어도 200%가량 폭증하면 방향성을 지속하게 된다. P147. 확장 패턴 상승하는 저항선과 하락하는 지지선. 확장 패턴은 이등변 삼각형의 역패턴이다. 이 패턴은 상대적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한 성숙한 시장에서 시작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괴리가 점차 벌어지고 처음에는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좁다. 그러나 이 두 진영의 괴리가 점점 커지면서 격차는 더 넓어진다. 격차가 커지면 수익을 취할 기회도 늘어난다. 패턴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패턴은 의견의 작은 차이가 점차 불안정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괴리로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대체로 패턴은 상향 돌파하지 않고 하락 붕괴한다. P148. 상승 삼각형 수평 저항선과 상승하는 지지선. 삼각 수렴하면 패턴이 삼각형의 꼭 시점으로 접근하면서 거래량은 점차 감소한다. 상승 돌파가 기대된다. 대량의 거래량과 동시에 뚜렷한 상승세가 나온다. 평균보다 거래량이 150% 상승하는 쪽을 선호한다. P153. 다이아몬드 톱. 다이아몬드 톱은 천장을 형성하는 약세 패턴이다. 단순한 확장 패턴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변형되는 패턴으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이등변 삼각형의 하락 추세선을 뚫고 이탈할 때 완성된다. 다이아몬드 톱은 불길한 징조이다. P154. 손잡이가 있는 컵. 낮은 거래량에서 바닥이 형성되고 나면 주가는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컵받침을 형성한 후 거래량은 낮아진다. P156. 머리 어깨형 3개의 둥근 꼭대기들. 머리 어깨형은 둥근 꼭대기가 3개 있는 패턴이다. 이 형태는 유명한 반전 형태로
이전 추세의 방향이 바뀌어 약세가 도래할 것을 암시한다. 왼쪽 어깨의 거래량은 크다. 머리 어깨형은 대체로 거래량이 낮은 주가 정점에서 탄생한다. 따라서 머리의 꼭대기가 형성될 때의 거래량은 왼쪽 어깨가 형성될 때의 거래량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머리를 형성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대체로 증가한다. 둥근 머리는 이전 추세에서 지지선으로 흘러가면서 멈춘다. 이처럼 새로 형성된 머리의 바닥과 왼쪽 어깨를 연결하면 목선이 나오는데 목선 이후의 패턴의 열쇠가 된다. 둥근 바닥이 지지세를 만나면 낮은 거래량을 수반하는 반등이 발생한다. 반등의 꼭지점에서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데 이로써 세 번째 둥근 꼭대기가 형성되며 이를 오른쪽 어깨라고 부른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오른쪽 어깨의 후반부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한다. 마지막 붕괴에서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 영머리 어깨형 3개의 둥근 바닥들. P159. 강세 깃발형. 강세 깃발형은 긴 상승장에서 깃발이 아래로 흔들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깃발형은 1일 바들이 모여 2개의 평행선을 이룬다. 아래선은 점점 더 낮아지는 저점들, 위선은 점점 더 낮아지는 코점들로 구성되며 깃발 모양의 나란한 두 선이 형성된다. 이런 느낌이다. 깃발이 아래로 가고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추세를 이어나간다. 깃발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줄어서 깃발 자체를 그냥 페이크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깃발형이라고 생각한다. P160. 강세 페넌트형. 강세 페넌트형은 동일한 중기 상승세의 한가운데여서 몇 개의 1일 바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페넌트형은 깃발형과 마찬가지로 강세가 이어지다가 하락하는 척 페넌트형 나오다가 다시 강세가 나오는 형식이다. 페넌트가 나오는 기간에는 깃발형처럼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페넌트형이랑 깃발형은 추세의 연장선이고 추세의 조정 국면에서 페이크 하락 조정을 의미하고 하락하는 척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도 점차 감소한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N형 패턴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거래량 정보 판단. 거래량의 일반 원칙들. 1. 높은 거래량은 추세를 확인한다. 2. 낮은 거래량은 추세를 거스른다. 3. 밀집 패턴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4. 새로운 주가 추세가 시작될 때 거래량은 급증한다. 거래량 지표가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추세를 형성하면 주가 거래량 확증이라고 하며 현재의 주가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표시한다. 거래량 지표가 주가 추세를 거스르면 주가 거래량 모순이라고 하며 이는 현재의 추세가 조정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가를 볼 때 거래량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어떤 주식의 거래량이 폭증하면 중요한 순수 거래량 지표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거래량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월가나 투자학계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 일어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이 늘 인간의 이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제시 리버모어. 어떤 시점이라도 일부 지표는 강세를 보이고 일부 지표는 약세를 보인다.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지표를 바라보지만 각각의 지표의 가중치를 달리함으로써 다른 해답을 내놓는다. 나는 가끔 이런 의심이 든다. 장세를 낙관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장을 낙관적으로 보려는 심리를 갖고 있고 이러한 심리에 맞는 지표들의 가중치를 두며 장세를 비판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장을 비관적으로 보려는 심리를 갖고 있고 이러한 심리에 맞는 지표들의 가중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분명한 것은 거래량 가중 방식을 썼을 때 거래량이 높은 종목이 거래량이 낮은 종목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다는 것이다. 그저 그런 사람은 지금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저 그런 사람이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짜로 성과를 바란다.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조차 하려고 들지 않는다. 거래량이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에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시장 조건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시장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밀집 움직임을 보이는지 아니면 지속 반등인지 역추세 반등인지 등등에 따라 거래량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번째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로 중요한 것은 주가 변화의 신호가 아니라 거래량의 신호라는 것이다. 강세장과 약세장의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어떤 주식을 사든 특정 주식을 매수한 것이 성공적인지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 퍼질 만큼 돈이 많이 돌아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 따라서 지수가 상승한다면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신호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을 자신에게 끼워 맞추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진보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자금 관리 기술, 리스크 관리 기술이 없다면 그들 역시 나가 떨어질 것이다. 어떤 기업이 너무 탄탄하고 수익도 아주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일이 절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다. 도박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어떤 주식에 대한 확신이 크다면 포지션 규모를 키워서 그 주식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 어떤 주식에 대한 확신이 조금밖에 없다면 포지션 규모를 줄여서 그 주식의 비중을 낮추게 된다. 올바른 매수 결정만큼이나 성공 투자로 가는 왕도가 있다. 바로 리스크 관리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먼저 매도 시기를 알아야 한다. 둘째,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셋째, 기회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수익이 나는 포지션에는 보수적이고 손실이 나는 포지션에는 공격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은 빨리 매도하고 손실이 나는 포지션은 계속 보유한다. 그러나 이는 복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통제권을 쥐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장에서 청산할 지점을 갖고 있으면 오로지 나만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리스크 관리 과정이든 리스크 관리 과정에는 청산 지점을 결정하는 수준, 손실 제한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이 꼬일 경우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 감정이 아니라 객관성이 내가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다. 최선의 실수는 이미 실현된 실수다. 손실은 일단 수용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한참 자고 나면 모두 잊어버린다. 하지만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이 꼬이면 지갑과 영혼을 모두 좀먹는다. 마이너스 제시리버머. 유명한 묘비명들 반박. 1. 언젠가는 흥하겠지. 1. 손실을 받지만 아직 손 뗀 건 아니잖아. 게임을 계속해야지. 2. 장부상의 손실일 뿐인걸. 2. 실현된 손실이든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든 손실은 손실일 뿐. 3. 벌써 20% 손실이 난 걸 뭐. 3. 시장이 자네 취득원가는 걱정해주나. 4. 최악의 시점에 매도하는 건지도 몰라. 4. 매수 당시의 매수 이유가 아직도 효력이 있는가. 5.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5. 자본을 보존하라. 자본은 힘들게 번 귀중한 돈이다. 장기 투자자는 장기 손실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단기 트레이더일 뿐이라는 말이 있다. 최선의 실수는 이미 실현된 작은 실수다. 최악의 실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큰 실수다. 자금 관리의 핵심은 탄탄한 투자 계획을 세운 다음 확신을 갖고 그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다. 예측은 경제학자나 기상캐스터의 영역이지 기술적 시장 애널리스트의 영역이 아니다. 거래량은 주가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영리하고 생산적인 연구다.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의 상태부터 평가해야 한다. 개별 주식을 고르기 전에 시장의 개별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시장 섹터는 투자처들을 분류한 것이다. 자산은 크게 5가지 주식, 채권, 상품, 부동산, 현금으로 분류된다. 이 책에서는 주식시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ETF를 통해 5개의 주요 범주 모두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때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한 종목의 거래량을 전체 거래와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하듯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전체 시장 추세와 비교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전자시장이 제공하는 엄청난 속도를 향유하고 있다.